안녕하십니까. 3조 쪼물딱팀 캡스톤 최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우연상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주제 및 목표, 연구 방법 및 추진 전략, 최종 결과물, 목표 달성 검증 결과, 문제 해결 방안, 추후 해결 과제, 결과 의미 고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한 발 더 나가 양방향 전력 전달이 가능한 충전기를 개발함으로써 전기자동차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V2G 기술이라고 하며, 이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친환경 에너지의 단점이라고 지적되었던 전력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기술을 실현하기 위하여 삼성 인터리브드 양방향 DC-DC 컨버터를 제작해보려 했습니다. 네, 이를 위하여 저희조는 300W급의 삼성 인터리브드 양방향 DC-DC 컨버터의 하드웨어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하드웨어의 목표는 50kHz의 고속 스위칭이 가능하며 삼성 인터리브드 방식을 도입하여 출력 전류 리플 저감 효과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력 전압의 리플을 5% 이내에 도달하도록 목표로 잡았습니다. 네,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고, 먼저 부스트 모드에서는 50V 수준으로 승합하여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벅 모드에서는 반대로 25V로 강압하여 부하로 전력을 전달하게 됩니다. 네, 이를 위한 제어기로는 DSP를 활용하여 디지털 PI 제어기를 설계하였습니다. 120도씩 지연된 50kHz의 삼성 PWM을 출력 가능하게 하고 12비트 분해능의 ADC 센싱을 통해서 피드백 제어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CCCV 모드 충전이 가능하도록 로직을 구현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방법 및 추진 전략입니다. 직접 하드웨어를 제작하기 이전에 피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하드웨어와 PI 제어기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각 쌍의 인덕터 전류와 제어기 개인값에 따른 응답 특성을 확인하여 의도한 대로 회로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하드웨어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DSP 제어기 성능 검증입니다. DSP 제어기를 검증하기 위하여 삼각파를 입력하고 이 삼각파가 ADC 센싱이 잘 되는지 검증을 했으며, 삼각파를 피드백으로 받아서 제어기의 출력, 즉 듀티가 적절하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50kHz의 PWM에 맞게 제어기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어기 코드 주기를 측정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하드웨어를 검증하기 위하여 300W급 컨버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파워 서플라이어를 사용하였고,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출력 전압, 서지 전압, 스위칭 노이즈, 제어기 동작, 삼상 인덕터 전류 등을 측정하여 검증하였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저희 조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다음과 같이 실제로 전력이 전달되는 메인 회로부, 피드백 제어를 위한 센서부, 그리고 제어기 출력이 전달되는 게이트 구동부로 나누어 보드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저희 조의 결과물의 전체 형상입니다. 네, 다음은 목표 달성 검증 결과입니다. 하드웨어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부스트 모드에서 입력 전압 25V, 부하 저항 5ohm인 환경에서 듀티를 각각 0.3, 0.5, 0.7로 인가하여 듀티와 입력 전압, 출력 전압을 오실로스코프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듀티 0.3인 경우에는 이론값 대비하여 0.357V만큼 높게 측정이 되었고, 0.5인 경우에는 1.167만큼 낮게, 0.7인 경우에는 5.784만큼 이론값보다 낮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그려보았을 때 이상적인 그래프인 빨간 선에 대비하여 0.8 듀티 이후에서는 기생 성분에 의해 출력 전압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벅 모드에서도 동일한 환경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0.3 듀티에서는 0.27V만큼 이론값보다 낮게 측정이 되었고, 0.5 듀티에서는 0.4V 낮게, 0.7 듀티에서는 0.48V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았을 때 벅 모드에서는 이론적인 값과 근사하게 선형적인 형태로 출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 인터리브드 방식 전류 리플 감소 효과 검증입니다. 각각 두 파형은 단상과 삼성 인터리브드일 경우 인덕터의 전류를 측정한 파형입니다. 이를 통해서 단상일 경우에는 출력 전류 리플이 125.5mA였던 반면 삼성 인터리브드를 도입하였을 때 출력 전류 리플이 44.9mA까지 3분의 1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PI 제어기 검증입니다. 먼저 부스트 모드에서 출력 지령을 30V로 놓았을 때 입력 전압을 각각 20V, 15V, 10V로 감소시켜 나가며 출력 전압이 유지되는 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령 전압은 30V이며 입력 전압을 20V에서 10V가량으로 내려가며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스트 컨버터의 비선형성에 의해 입력 전압이 10V가량까지 떨어졌을 때 출력 전압도 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벅모드입니다. 벅모드에서는 출력 전압 지령을 12.5V로 하고 입력 전압을 25V, 28V, 30V로 넣어 주었을 때 출력 전압이 유지되는지 마찬가지로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령 전압은 12.5V이며 입력 전압을 25V에서 30V까지 서서히 올려가며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입력 전압이 상승하여도 출력 전압이 12.5V가량에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발표를 맡게 된 한남희 학생입니다. 5번째로는 문제 해결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라운드 문제입니다. 저희가 처음 실험을 진행할 때 DSP부, 센싱부, 그다음 메인 회로부의 그라운드를 모두 연결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이 오실로스코프 출력 파형과 같이 엄청난 그라운드 노이즈가 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라운드 노이즈는 이제 메인 회로가 이 모스펫 스위칭의 동작을 할 때 서지가 발생하는데 그 서지에 의한 그라운드 노이즈였습니다. 근데 이 그라운드 노이즈 크기를 보시면 약 0V를 기준으로 크면 500mV까지, 작으면 400mV까지 노이즈가 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이즈는 0에서 3.3V 입력과 출력으로 동작을 하는 이 DSP 회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를 공통시켰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문제로는 이 메인 회로에서 쇼트나 이제 큰 서지가 발생했을 때 엄청나게 큰 전류와 큰 서지 전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센싱부와 DSP부는 저전력 소자입니다. 그래서 이 큰 전류나 이 서지 전압을 견디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소자가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이제 그라운드를 공통으로 연결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워부와 센서부의 그라운드를 이제 격리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그라운드를 정기적으로 절연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메인 회로와 센서부의 그라운드가 맞닿을 수밖에 없는 이 전류 측정부, 전압 측정부, 그다음 게이트 드라이버를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전기적 절연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새 소자를 사용하여 전기적 절연을 실행시켰습니다. 이제 다음 오실로스코프 파형은 그라운드 분리 전과 그라운드 분리 이후에 DSP와 센싱부의 그라운드 노이즈를 측정한 것입니다. 이 측정값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그라운드 노이즈의 피크 값이 약 10배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DSP 입출력부의 이 큰 노이즈에 의한 이제 간섭이 없이 안정화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 전기적 절연을 통해서 이제 전기적 안정성 또한 포함하여 이제 그라운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스위칭 서지 전압이 있었습니다. 다음 오실로스코프 파형은 벅모드 타겟 9V일 때 출력 전압입니다. 다음 파형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9V 기준으로 엄청난 리플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서지 전압이 이 측정값에서 볼 때 이 기준 전압에서 위로는 약 20V, 아래로는 약 10V 정도 서지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보니 다음과 같이 저희처럼 이 동기 정류 방식을 사용할 때 이 모스펫이 턴온 턴오프 할 때 이 배선 인덕턴스와 기생 커패시터 사이에 공진 현상이 발생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지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배선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 두 사진은 저희가 전선을 단축하기 전과 단축하기 후의 결선 사진입니다. 단축한 후의 사진을 보시면 단축하기 전 사진에 비해서 배선의 길이가 2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이제 출력 파형을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본 결과입니다. 이 전선 단축 후에 출력 파형을 보시면 전선 단축 전에 비교하여서 어느 정도 출력 전압이 안정적이며 이 서지 전압 또한 7V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전에 배선을 통해서 출력 전압의 안정화와 이 서지 전압을 좀 줄였는데 이 또한 서지 전압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너버 회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스너버 회로는 다음과 같이 회로에 투입함으로써
이 스위칭 될 때 이 전류가 도는 루프에서 기생 인덕턴스 성분을 약간 상쇄시켜 이 서지 전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스너버를 삽입한 후의 출력 전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력 전압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스너버 전과 후가 차이가 매우 심한데 이 출력 전압은 그대로 안정적이면서 이 서지 전압이 약 10V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서지 전압에 의한 회로의 이상 동작을 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 요약으로는 스위칭 노이즈로 인한 센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PWM 파형이 하이가 되고 로우가 될 때, 즉 스위칭 포인트 지점에서 출력 전압에 이 서지 전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 전압을 센싱할 때 그냥 포인트를 무작위로 줬더니 저 서지 전압을 측정하게 되어 출력 전압의 센싱 값의 변동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을 0점과 그 하이 지점에 포인트를 두어서 센싱을 하였을 때 이 스위칭 지점을 피하게 되어 이제 그 후 센싱을 했을 때 센싱 값이 전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목표 달성 검증 결과입니다. 저희의 최종 설계 목표는 이 오른쪽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음 5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 설계 결과는 이 양방향 컨버터 동작과 이제 삼상 인터리브드 동작, 그다음 50kHz로 인한 이제 스위칭 동작은 100%로 모두 달성하였지만 이 전압 제어는 약 5% 이내보다 한 2V 정도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약 89% 달성하였고, 배터리 충전에 관해서는 배터리를 아직 부하로서 사용해보지 못했고 이제 회로 모델링과 충전 로직은 모두 구현하였기 때문에 50%로 잡고, 이에 대한 종합 달성도는 약 87.8% 달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추후 개선 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삼상 불평형 제어입니다. 저희와 같이 삼상 인터리브드 방식을 통한 DC-DC 컨버터를 제작했을 때 이제 오실로스코프와 같이 평균값 전류가 불평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각 상별로 이제 인덕턴스 값도 다르고 배선 길이도 다르고 또 그다음 모스펫 스위칭 간 이제 RDS 온 등등 여러 기생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류 불평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추후 해결 방법은 이제 전선의 기생 성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전선의 길이를 동일하게 하고, 그 다음 이 전류 불평형이 생기는 만큼 듀티를 조금씩 조절하여 이 전류를 맞추는 방식으로 추후 해결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효과는 전류가 이제 평형하게 됨으로써 모스펫 발열이 어느 정도 동일하게 돼 RDS 온이 이제 일정하게 유지돼 발열이 감소하는 것과 전류 리플을 줄여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추후 개선 과제로는 배터리 충전입니다. 이 배터리단을 아직 부하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이 저항과 등가 회로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배터리 등가 모델을 넣었을 때 다음 파형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출력 전압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오버슈트가 매우 크게 됩니다. 또한 이 제어기 파형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어기가 매우 불안정하게 동작합니다. 이에 대한 추후 해결 방안은 배터리 부하에 맞는 적절한 PI 제어 상수값을 찾아 반영하고 그다음 SOC 추정 로직과 전류 적산 로직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잘 됐을 때 배터리를 넣었을 때 기대 효과는 저희가 이제 만든 하드웨어가 배터리 충방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그에 대해서 이제 배터리 잔량을 추정하는 것을 이제 기대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의 결과에 대한 고찰입니다. 저희와 같은 이제 양방향 삼상 인터리브를 통한 DC-DC 컨버터는 이제 전력망에 도입할 시 V2G 기술이 실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삼상 인터리브들을 통했을 때 다음은 이제 배터리 수명 곡선인데 이제 리플을 통해 열이 발생하면은 배터리 수명이 급격하게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처럼 삼상 인터리브드 방식을 통해서 전류 리플을 감소시키면 그에 따른 효율도 개선이 되고 배터리 수명 또한 연장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어입니다. 다음과 같이 DSP 보드를 통해서 아날로그 회로를 통해 제어 회로를 짜는 것보다 더욱 직접화할 수 있고, 또한 PI 제어를 통해서 이제 배터리가 과전류가 흐르지 않고 과전압이 걸리지 않게 제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